제가 후배들, 동생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죽기 전에 뉴욕은 꼭 한번 가봐야 한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크다는 걸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우치길 바라는 마음이죠. 제가 생각하는 세계의 수도 저는 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록펠러 센터 전망대에 처음 올라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면서 어릴 적 본 영화 스타워즈 세계관 속 수도 코러산트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나의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뉴욕 여행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뉴욕을 여행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TV나 책에서나 보던 뉴욕의 수많은 랜드마크를 눈에 담기 위함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자유의 여신상,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 멋진 배우들이 조깅하고 산책하던 센트럴파크, 낭만 가득하는 브루클린 브릿지와 전복까지 여기는 한번 직접 보고 싶다 하는 유명한 랜드마크로 가득한 곳이 뉴욕이죠. 세 번째 이유, 세계의 수도이자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뉴욕답게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오는 가슴 벅차는 감동이 있습니다. 5대 전망대라고도 불리는 고층 빌딩 위에서 보는 전망도 멋지지만 뉴욕 어딜 지나가든 한 장면 한 장면 모두 영화 같고 사진 같죠. 망망대해나 끝없이 펼쳐진 벌판을 보며 느끼는 감동도 있지만 뉴욕에서만 볼 수 있는 문명이 만든 경치를 보는 것도 뉴욕을 여행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음식인데요. 미국 하면 생각나는 음식, 피자, 베이글, 스테이크 등등 평생 우리가 살면서 서양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바로 뉴욕을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5대 베이글, 5대 스테이크, 3대 피자 등등 맛있는 것만 찾아다녀도 시간이 부족한 게 뉴욕 여행이죠. 다섯 번째 이유, 뉴욕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컨텐츠가 정말 다양한데요. 오페라의 유령, 시카고 등 수많은 명작 뮤지컬이 탄생한 브로드웨이에서 오리지널 공연을 보는 건 물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모마, 구겐하임 미술관 등 엄청 유명한 미술관도 둘러볼 수 있고요.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에 나온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 깊었던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도 직관할 수 있고, 재즈 좋아하신다면 뉴욕의 소울풀한 재즈도 놓칠 수 없죠. 여섯 번째,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또 뉴욕 못 참죠. 파리, 밀라노, 런던과 함께 세계 4대 패션위크가 열리는 뉴욕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 브랜드들 외에도 다양한 대중적인 브랜드가 넘쳐나는 쇼핑 천국인데요. 평소에 여행 가면 쇼핑 잘 안 하는 또 떠남이지만 저도 뉴욕 여행할 때만큼은 꼭 소호의 매장은 한 바퀴 둘러보는 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뉴욕만의 감성이 있는데요. 대도시가 둘러싸고 있는 공원의 감성, 센트럴파크에서 돗자리 깔고 쉬거나 브라이언 파크에서 커피 한잔하며 멍 때리는 것도 좋고요. 멋스러운 소호거리를 걷거나 유람선, 2층 버스, 헬리콥터를 타고 음악 들으며 뉴욕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낭만이죠. 뉴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뉴욕만의 그 멋 때문에 저는 이미 뉴욕만 5번 여행했네요. 자, 그럼 뉴욕을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뉴욕 여행 갈 때 꼭 알아야 될 점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뉴욕에 가는 방법, 당연히 비행기 타셔야 되고요.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에서 인천 뉴욕 직항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뉴욕의 메인 공항인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용하며, 대한항공은 매일 A380과 보잉 777을 각 한 편씩 투입해 비즈니스석 이상의 경우 좌석 차이가 좀 큰 편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은 A350만 배치하고 있어 최신 기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정확히는 뉴욕이 아닌 뉴저지의 뉴아크공항을 이용 중이며 항공사별, 공항별 장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항공권 가격은 이코노미 기준 11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가 이코노미석 평균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 비행시간은 뉴욕에 갈 때 약 14시간, 뉴욕에서 인천으로 올 때 약 15시간, 길게는 16시간 가까이 걸려 직항으로 이동하는 가장 긴 노선 중 하나이니 비행기 타는 게 힘든 분들께선 사실 큰마음 먹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면 다음은 숙소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숙소를 정하기 전 전반적인 뉴욕의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은 총 5개의 자치구 보로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뉴욕이라고 생각하는 맨해튼, 그리고 브루클린 브릿지 덕분에 유명해진 브루클린 정도까지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요. 존 F 케네디 공항과 다소 저가의 숙소가 몰려있는 퀸즈, 그리고 뉴욕 양키즈의 경기장이 있는 맨해튼 북쪽 브롱스, 관광객들이 딱히 갈 일이 없는 스태튼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결국 뉴욕 여행의 핵심은 맨해튼인데요. 지금부터 맨해튼을 본격 둘러보겠습니다. 맨해튼은 위에서부터 크게 업타운, 미드타운, 다운타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시면 되는데요. 지하철 탈 때 방향을 보면 업타운, 다운타운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방향 감각 잘 잡으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방문할 대부분의 관광지는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드타운은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타임스퀘어가 있고요.
바로 옆에 미국 뮤지컬의 중심 브로드웨이 역시 위치하고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브라이언 파크, 뉴욕 공립도서관과 그랜드 센트럴, 록펠러 센터와 핫하기로 유명한 전망대 서밋, 뉴욕에서 가장 럭셔리한 거리인 5번가와 드라마 가십걸의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까지 주요 랜드마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미드타운입니다. 요즘 핫한 뉴욕 코리아타운도 바로 미드타운에 위치하고 있죠. 미드타운 서쪽 헬스키치는 허드슨 야드에 조성된 베슬과 유람선을 탑승할 피어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밑에 첼시엔 옛 기차선로 부지에 높게 조성된 더 하이라인, 과거 공장 지역을 힙한 상점들로 채워놓은 첼시 마켓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 지역은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남쪽의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와 복잡한 도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여유와 한가로움이 느껴지는 소호 등의 지역으로 구분되는데요. 힙한 카페와 바, 레스토랑이 많이 있으며 그냥 걷기만 해도 여유가 느껴지는 그리니치 빌리지, 소호에서부터 이어지는 각종 부티크 샵이 위치하고 있고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거주하여 피자가 유명한 노호와 리틀 이탈리, 뉴욕 속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도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남쪽 끝 파이낸셜 디스트릭의 경우 월스트리트의 황소를 보거나 9.11 테러 이후 세워진 9.11 메모리얼이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보러 가기도 하고 브루클린 브릿지를 직접 걸어서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 건너편에 진짜 브루클린이 나오는데요. 브루클린 자체는 굉장히 넓지만 주로 관광객들이 가는 지역은 덤보 주변 지역, 그리고 이스트강을 가운데 두고 맨해튼과 마주하고 있는 서쪽 지역입니다. 뉴욕 얘기할 때 센트럴파크 빼놓을 수 없죠. 맨해튼 한가운데 거대하게 조성된 공원은 남북 길이 4km, 동서 길이 약 800m, 호수 7개와 산책로 길이 93km의 거대한 공원인데요. 이곳에서 산책도 하고 러닝도 하고 보트도 타고 피크닉도 하고 뉴욕 여행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센트럴파크를 가운데에 두고 있는 양쪽 지역, 어퍼 웨스트 사이드와 어퍼 이스트 사이드가 비싼 뉴욕에서도 가장 비싼 고급 빌라들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관광객들에겐 뉴욕 필하모닉의 공연이 열리는 링컨 센터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과 자연사 박물관 등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센트럴파크와 어퍼 이스트 웨스트 사이드의 위쪽에 있는 동네가 할렘인데요. 흔히 할렘하면 흑인들이 모여 사는 우범지대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할렘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위험한 지역은 아니고요. 오히려 재즈나 미국 흑인 문화에 관심 많은 분들께선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곳이죠. 생각보다 넓기도 넓고 볼 것도 많죠. 그럼 이 중에서 숙소를 어디다 잡을지 고민이신 분들께 팁을 드리면요. 일단 럭셔리하고 고급 숙소가 몰린 곳은 센트럴파크 남쪽 5번가 주변 지역과 어퍼 웨스트 이스트 사이드 지역입니다. 확실히 이 지역은 보다 안전하고 유명 고급 호텔들이 몰려있는데요. 여행하기에도 교통이 좋아 여유만 있다면 이쪽에 숙소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여행의 동선을 따진다면 타임스퀘어 주변의 미드타운 지역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것도 5번가 근처만큼은 아니어도 역시 호텔값이 비싼데 호텔 밖을 한 발자국만 나가도 시끄럽고 정신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만약 미드타운 안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조용한 지역을 원하신다면 헬스키친이나 첼시, 미드타운 이스트 지역을 보시면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소호, 리틀 이태리, 차이나타운과 트라이베카까지 다운타운 지역이 숙소 가격대도 좋고 지하철로 미드타운이나 브루클린 쪽으로도 이동이 편해 고급 숙소를 찾으시는 게 아니면 추천드립니다. 다만 위험한 지역은 아니어도 확실히 다운타운 도심 지역보다는 인적이 한산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외에 전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의외로 맨해튼 아닌 맨해튼을 바라보는 브루클린의 숙소를 잡으시는 게 좋은데요. 다운타운을 바라보는 원호텔이나 미드타운을 바라보는 더 윌리엄 베일 같은 호텔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뉴욕의 전망별 추천 숙소도 제가 역시 영상으로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 정말 예산을 빠듯하게 잡으시는 분들께선 맨해튼을 벗어나 맨해튼과 지하철로 연결된 브루클린이나 퀸즈의 숙소를 잡으셔도 되는데요. 뉴욕이 지하철이 워낙 잘 되어 있어 사실 좀 귀찮긴 해도 여행을 못 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 또는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 주변 지역 정도면 교통도 괜찮은 편이고 합리적인 가격대에 한인 민박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뉴욕과 맨해튼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조금 심화해서 뉴욕 여행 계획을 세워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뉴욕에 가면 꼭 해봐야 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다시 못 올 수도 있으니 유명 랜드마크는 다 찍으셔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이와 같으니 여행 계획 내에 꼭 다 넣어서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망대엔 꼭 올라가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특히 일몰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올라가서 주간, 노을, 야경까지 다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전망대는 흔히 뉴욕 5대 전망대로 꼽히는 5군데 중 취향에 맞는 곳을 가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최고로 꼽는 록펠러 센터 꼭대기의 탑 오브 더 락을 추천드리는데요.
무엇보다 막혀져 있지 않고 탁 트여 있는 데다가 최근 신기한 어트랙션도 생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엣지와 서밋도 추천드리는데요. 엣지는 5대 전망대 중 가장 넓은 공간에 뻥 뚫려 있는 야외 데크가 있고요. 서밋의 경우 야외 공간은 없지만 다양한 체험존과 포토존을 구비해둬서 다른 전망대와 확실히 구분되는 개성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의 경우 상징성은 있지만 인물샷을 찍기에는 아쉽다는 단점이 있고, 원월드 전망대의 경우 역시 유리로 막혀 있지만 남쪽 끝에서 맨해튼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평소엔 안 해도 뉴욕에 가면 문화생활을 꼭 즐기셨으면 좋겠는데요.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하나 정도 보시는 것도 좋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투어를 하거나 저처럼 뉴욕 필하모닉 공연을 보러 가시는 것도 좋죠. 다만 뮤지컬의 경우 어쨌든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평소 아는 작품이나 스토리가 단순해서 대충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작품을 보는 것이 좋고요. 뉴욕 필하모닉을 보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한참 전에 예약을 하고 가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취소표가 종종 나오기도 하니 저같이 이틀 전에 표를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죠. 네 번째, 뉴욕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뉴욕 5대 스테이크하우스, 피터 루거, 벤자민, 울프강, 스미스 앤 월렌스키, 킨스 중 한 군데는 가보시면 좋은데요. 다만 물가 비싼 뉴욕에서 먹는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겁나 비싸긴 합니다. 와인 안 먹고 스테이크만 먹는다고 해도 인당 10만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자민과 울프강 스테이크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이 피터 루거와 킨스, 스미스 앤 월렌스키가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취향이 너무 갈려서 리뷰나 주위 추천받아서 한 군데 정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피자도 3대 피자가 있습니다. 조스 피자, 프린스 피자, 줄리아나스 피자 세 군데고요. 개인적으로 프린스 피자를 가장 맛있게 먹었고요. 조스 피자는 가장 기본인 프레쉬 모짜렐라 피자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뉴욕 피자는 도우가 얇고 매우 짭니다. 한국인들은 한국 피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뉴욕 피자 먹고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호불호가 갈리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 조각 먼저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더 주문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이글도 5대 베이글이 있는데요. 에싸와 H&H, 톰킨스 스퀘어 베이글, 머레이스 베이글 등이 있습니다. 뉴욕의 베이글이 왜 유명한지 물어보니 뉴욕이 물이 좋고 밀가루가 좋다고 하네요. 즉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이 좋아서 결국 특별한 비법이 없어도 좋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싸 베이글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네요. 이외에도 대표적인 맛집 몇 군데 추천드리자면 북창동 순두부로 유명한 BCD 강추드립니다. 무슨 뉴욕까지 가서 북창동 순두부를 먹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뉴욕에서 BCD는 거의 파인다이닝 수준입니다. 한국인보다는 외국인들로 가득 찬 한식당에서 자부심과 함께 먹는 순두부 맛이 일품이고요. 이외에 아시아 음식이 땡기신다면 우동집 라쿠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먹어본 인생 우동인 도쿄아만 우동과 면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유학생분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인데 물론 가격은 많이 사악합니다. 이서진 배우가 다녀가 유명해진 차이나타운의 딤섬집 징퐁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분위기가 정말 좋은 롯데호텔 내에 있는 조식당 빌라드 레스토랑에서는 브런치나 조식 드시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파인다이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찾는다는 트럼프 타워의 장조지나 록펠러 센터에 위치한 한식 파인다이닝 나로에서도 특별한 한식을 드실 수 있고요. 베슬뷰가 멋진 밀로스도 추천드립니다. 패스트푸드이지만 정말 뉴욕스러운 치폴레도 한 번 정도 들러보시면 좋겠네요. 뉴욕에 가서 꼭 하셨으면 하는 다섯 번째, 뉴요커처럼 살아보기인데요. 하루 정도는 유명 랜드마크를 찾아가는 대신 브라이언트 파크에 가서 커피 한잔 시키고 멍을 때린다든지, 센트럴 파크에 가서 피크닉을 한다든지, 그리니치 빌리지나 브루클린 브릿지를 산책한다든지, 그야말로 뉴요커가 된 것과 같이 여행이 아닌 뉴욕의 일상을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맨해튼 전체를 크게 둘러보면 좋은데요. 허드슨 강변에서 페리를 타고 맨해튼을 U자로 둘러보는 방법도 있고요.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맨해튼을 보는 방법도 있으며 2층짜리 투어버스를 타고 주요 포인트를 지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셋 다 해봤는데 저는 전망을 중요시하다 보니 모두 너무 좋았고요. 일단 페리의 경우 가격대가 괜찮고 야경이 정말 예뻐서 꼭 타보셨으면 좋겠고, 헬기의 경우 무늬 없는 진짜 스릴 넘치는 헬기를 탔었는데 이건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갈려서 익스트림한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2층짜리 시티 투어 버스의 경우 여행이 다 끝나갈 무렵 내가 어디를 갔었나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여정 끝에 타시면 좋고요. 다만 너무 늦은 시간이나 일요일 저녁에 타면 뉴욕도 평소에 비해 조용해지기 때문에 도시가 활기찬 평일 저녁에 버스 탑승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들 다 가는 뉴욕 대신 조금 이색적인 뉴욕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할렘이나 더 북쪽의 브롱스를 가보신다든지 트램을 타고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가보시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코스는 뉴욕 여행을 최소 2회 이상 해보신 중급자분들을 위한 코스인데요. 브롱스의 경우 꽃피는 시즌에 맞춰 뉴욕 식물원에 가시면 정말 좋은데 대부분 실내이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은 날 대체 여정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면 뉴욕 양키즈 경기까지 보고 가시거나 근처 리틀 이태리에 들러 피자 한 판 드시고 가셔도 좋죠. 이 7가지를 모두 즐기셨다면 그래도 어디 가서 나 뉴욕 제대로 보고 왔다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여행 시 이동은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뉴욕 지하철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기사나 사건이 종종 있긴 하지만 지하철 노선 자체가 워낙 촘촘히 되어 있고 이용도 어렵지 않아 지하철 이용을 빼놓고 여행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외에 택시나 우버를 종종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택시 요금 생각하면 큰 코 다칠 만큼 엄청 비싸니 요금 잘 확인하시고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여행에 앞서 알고 있어야 할 점들에 대해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 뉴욕에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해 가장 많이 가는 5박 7일 일정으로 간단히 여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날엔 시차 때문에 굉장히 몽롱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호텔 체크인하고 주무시면 남은 여행은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짐만 두고 나오셔야 되고요. 대신 무리하지 않은 일정으로 맛집 한 군데 들러서 식사하시고 주변에 있는 전망대 중 한 곳 들러서 노을 보신 후에 뉴욕 가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타임스퀘어 구경하시며 밤 9시에서 10시 정도에 주무시는 걸 목표로 하면 좋습니다. 다음날은 새벽부터 눈이 떠지겠죠? 아침 일찍 베이글에 커피 한 잔으로 여행을 시작하시고요. 본격 여행 첫날인 만큼 미드타운의 관광지 위주로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대부분 걸어서 이동 가능한 곳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둘러보시면 되고요. 인기 스테이크하우스는 저녁보다 점심에 더 예약이 쉬운 경우가 많아 점심으로 스테이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타임스퀘어 근처의 브로드웨이에서 오리지널 뮤지컬 한 편 보셔도 좋죠. 여행 셋째 날엔 아침 일찍 센트럴파크를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진짜 뉴요커처럼 공원 한 바퀴 뛰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샌드위치나 프레첼, 커피 사서 피크닉 하셔도 좋죠. 센트럴파크 주변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많아 오후엔 주요 미술관 들리셨다가 허드슨 야드로 이동해 배슬도 보고 노을 시간 맞춰 페리에서 맨해튼 야경까지 보면 너무 완벽하죠.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저녁엔 재즈바나 뷰 좋은 루프탑바 들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날엔 아침 일찍 브루클린으로 이동할 건데요. 시간이 늦어지면 덤버 쪽엔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찍 가서 사람 안 걸리게 예쁜 사진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왕 브루클린으로 가시는 김에 3대 피자 중 하나인 줄리아나스 피자나 5대 스테이크 중 하나인 피터루거 스테이크 드셔도 좋고요. 웨스트라이트 바에 가서 멋진 경치 구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브루클린 구경을 마치셨으면 직접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보셔도 좋고요. 건너면 나오는 월스트리트에 들러 황소동상도 한번 보면 좋죠. 5박 6일의 마지막 일정엔 역시 쇼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쇼핑을 하고 나면 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늘 쇼핑은 여정 뒤쪽으로 빼면 좋습니다. 소호, 노, 차이나타운 쪽의 힙한 편집샵 위주로 둘러보시면 좋고 중간중간 매그놀리아나 조스피자 같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맛집이 있다면 들러주시면 좋습니다. 쇼핑을 하며 그리니치 빌리지 쪽으로 이동하셨다면 첼시로 이동해서 첼시 마켓과 하이라인을 둘러보시고요. 마지막 날이니만큼 그동안 둘러본 뉴욕 일정을 쭉 복귀하기 위해 타임스퀘어에서 2층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둘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날엔 다시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여정은 잡지 마시고 여유있게 산책하다가 공항으로 돌아가시면 좋겠네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이 있다면 세계 3대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오시거나 교회 아울렛 방문하는 일정까지 넣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뉴욕에 갔을 땐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빡빡하게 일정을 짜서 움직였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뉴욕에 갔을 땐 처음 뉴욕에 갔을 때만큼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지만 여유를 가지고 내가 뉴욕에 산다고 생각하고 둘러봤더니 훨씬 뉴욕이 가진 찐 장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뉴욕에 다시 못 가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마음 편안하게 뭘 본다기보다는 뉴욕 그 자체를 느끼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편집하다 보니 또 뉴욕 가고 싶네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 danced until the stars came out and spread.